안녕하세요. 찐우입니다. 오늘은 하루 최신 영화 스포링 타이즈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학교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하는 곳입니다. 하루에 폐호하는 여기사 학교에 옵니다. 지금 학교장은 화난 학부모들에게 둘러쌉니다. 심사실에서 주인공은 그 범죄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 학생은 다 나를 좋아한다. 강제로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카메라 앞에 있는 범인은 나쁘다 말고 다른 단어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인공은 이런 나쁜 놈을 본 적이 없어서 모질게 뺨을 한 대 때립니다. 조사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원래는 많은 아줌마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엄마는 부러워하는 옷입니다. 엄마는 동네 동호회 회장이고 노래 자랑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집에서 연습하는 곳입니다. 시끄러운 집은 주인공 더 초촐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주방에 가서 담배를 하나 펴요. 엄마가 주방에 찾아와서 욕합니다. 담배 불을 비벼 끄고 주방에 수도관을 뽑아버리고 물이 빨리 거실에 흐르고 연습을 중단하게 됩니다. 부녀 관계가 좋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는 다른 사람 앞에 착하고 보이고 상냥하고 친절합니다. 그런데 왜 가족한테 포악하고 바로 하는지 모릅니다. 통제욕이 강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기사여서 남을 따라가지 않고 정의적인 돈만 벌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의 정의를 지키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보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주인공이랑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생존 공간은 점점 작아지고 남 앞에 은힘으로 유장하고 집에 돌아올 때 엄마 앞에 침묵 말고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이 집엔 남자가 없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없고 남자친구만 있습니다. 주성라고 합니다. 주인공도 남편도 없고 딸 한 명만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애매하고 사람마다 마음속에 자기 생각과 비밀이 다 있습니다. 밤에 손님의 집에 옵니다. 식탁에서 엄마가 이미 돌아가신 아빠를 잔소리하고 욕합니다. 외할아버지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외손녀도 계속 듣기 싫고 막히려고 합니다. 결국 외할머니가 새로운 욕하는 목표를 댑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고 말도 점점 안 됩니다. 이 과정에 주인공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밥을 먹습니다. 다른 가족처럼 일상의 산소한 다툼이 아니면 말 없이 듣기만 합니다. 집에 방이 부족해서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기숙사에 갑니다. 오후 집에 도착할 때부터 나갈 때까지 엄마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엄마의 말도 한마디를 못 들어요. 새벽에 주인공은 만두를 뜨고 문을 열어요. 기숙사 아닙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에 다른 피곤한 몸이 있습니다. 배고파요? 피곤해요? 피곤하고 수척합니다. 둘이 얼마나 비슷합니다. 샤워하고 있는 주인공은 드디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진실하고 요약한 모습이고 지금의 나체처럼 위장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웃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정한 분위기는 마음속의 상처와 요약을 위로합니다. 주인공은 다시 집에 돌아가고 엄마가 또 잔소리를 합니다. 주인공은 그냥 엄마랑 거리를 유지하고 눈빛이 생기가 없이 이 미친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딸이 나오고 주인공의 손을 잡고 떠납니다. 딸 덕분에 이 상황을 저지합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이상한 꿈을 꿉니다. 의사들이 집에 오고 옥장 밑에 양세기 한 마리를 끌어내지만 갑자기 그 양세기가 엄마의 모습을 됩니다. 잠재적인 의식을 뜯어내고 엄마가 증거를 받고 자기의 생활 속에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이날에 주성이 엄마랑 같이 집에 가요. 시계를 사랑의 정로로 가고 빨간 목도리도 해줘요. 지금부터 엄마는 주성의 여자를 됩니다. 둘이 로man틱도 잘하고 합한죽까지 먹습니다. 다음에 커튼을 확 닫았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앉아서 주성에게 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원래는 그녀가 이미 30년 동안 부부 생활을 안 하고 남편이랑 이혼한 이유를 바로 부부 생활에 치렀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 남편이 변태이고 몸 노출을 좋아해서 여학생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 시장에서 여자의 엉덩이를 만져서 때림도 맞아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또 창녀를 집에 때리고 돈을 없어서 성폭행을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서 하루 밥을 한 분을 먹고 남은 것을 남편과 딸에게 주고 더 남은 밥을 있으면 자기 엄마에게 보내지만 엄마는 아무 감사한 마음도 없고 왜 돈을 안 보내냐 라고 탁했습니다. 그 어려운 동안에서
자살한 생각이지만 드디어 넘어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감동한 주성은 앞에 무릎 꿇고 평생 당신을 잘 챙긴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양화의 이전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아빠는 엄마의 말처럼 이런 나쁜 남자인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엄마랑 전혀 말을 안 합니다. 이날에 결혼한 두 노인은 강추하려고 요리를 많이 합니다. 식탁에서 주성인 당신 아빠 성격이 좋다고 칭찬합니다. 항상 말을 안 하는 주인공은 파견적으로 술잔을 들고 술을 먹었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 엄마가 또 화납니다. 엄마는 주인공이 기자이지만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고 성추행 범인을 보도하면서 자기 아빠를 지킨다고 말합니다. 엄마의 말은 정의자한 기사에게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또 기분 나쁘게 헤어지는 저녁입니다. 편집장의 주인공에게 돈을 많은 남자를 소개하는데 주인공은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 남자는 자부하고 오만해서 자기의 엄마랑 비슷합니다. 오히려 엄마는 영업원보다 더 열심히 홍보합니다. 하지만 상품은 자기 딸입니다. 주인공의 생각을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이 남자 앞에 딸을 칭찬하는 말을 하면서 주인공은 남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는 우리 집에 남자 없다고 하고 주인공은 남자가 다 죽었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는 소녀 아빠가 아이 태어난 후 며칠 후에 죽는다고 주인공은 자기 딸의 아빠 누구인지 나도 모른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세 번째 문자는 더 너무납니다. 당신 앞에 여자 2명이지만 가슴 하나밖에 없다. 누구한테 있는지 맞춰봐 라고 합니다. 그 남자는 이 문자를 보고 당장 도망갔습니다. 이 남자랑 사귀면 주인공은 긍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땀을 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남자랑 만나지 못합니다. 시간 하루하루 지나면서 엄마는 여전히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식으로 하고 이 집의 모든 사람을 조롱합니다. 엄마가 술수증을 해도 주인공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엄마 끝난 후에 주인공은 자기 손으로 선인장을 붙잡았습니다. 피는 한 방씩 나옵니다. 엄마의 말은 선인장처럼 자기에게 더 아픈 상처를 남았습니다. 얼마나 지나지 않고 또 싸웁니다. 아이가 피아노 위에서 춤을 춰서 엄마가 격노하고 계속 욕합니다. 이 사건으로 가족 관계는 더 나빠지고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딸이랑 떠납니다. 오늘은 모녀 서로 위로하는 곳입니다. 주인공은 딸과 처음으로 동물원에 가고 처음으로 좋아하는 책을 딸에게 보여주고 처음으로 딸과 같이 샤워하는 곳입니다. 그 딸이 다시 엄마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날 밤에 주인공은 딸에게 실망 안 켭니다. 밤에 잠이 든 후 주인공은 애 있는 문자를 받고 찾아가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돌아올 때 딸이 이미 화납니다. 화난 딸에게 주인공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염치를 불구하고 딸이랑 같이 집에 돌아갑니다. 다시 익숙한 집에 오고 엄마의 이기는 웃음을 봅니다. 이번에 떠난 일을 엄마에게 위기감을 주고 아기를 잡아두기 위해 옛날에 주인공 낙태학원오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주인공은 딸을 알려주고 싶지 않는데 엄마가 너무해서 다 말합니다. 드디어 주인공은 화가 나고 말대꾸를 합니다. 주인공은 모녀 관계 왜 이렇게 나쁘게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싸울 때는 엄마가 쓰러집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산소 호흡기를 통해 생명을 유지합니다. 주인공은 창문 밖에 쳐다보고 모든 양화 대사를 다 말합니다. 7분 동안을 거리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가정 갈등 심한 이유도 점점 표면화됩니다. 안 되는 가정은 사랑 없는 결혼으로 시작합니다. 엄마가 운명을 바꾸러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빠랑 결혼합니다. 자기의 호양심을 만족하기 위해 남편 사고를 발생한 후에 자주 낙정하여 이혼 후에 도시 후적을 받기 위해 자기 딸이 도구로 사용합니다. 아빠는 도대체 어떤 사람? 주인공 어렸을 때 생리기를 왔을 때 엄마는 싫어하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뜨거운 물을 그리고 적탕을 해주고 챙겨줍니다. 나중에 주인공은 혼적 임신을 합니다. 아기를 엄마에게 맡기다가 후회하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딸의 어린 시절에 완전히 결석합니다. 그 딸은 자기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처럼 행복한 어린 시절이 없어서 말변의 싸움에서 엄마가 이기는 것입니다. 영화 마지막에
가장 환상적인 장면이 물이 문틈으로 흘러나옵니다. 느린 물줄기가 도시부터 마을까지 갔다 왔다. 멈추지 않는 물줄기는 앞에 설득한 가정처럼, 의사소통은 끊임없는 다툼이 아니면 주인공처럼 마음속에 숨기는 말은 수십 년 동안 만납니다. 생각이 표현하지 못하고 침묵만 지킵니다. 이 영화는 2020년 5월 17일에 개봉하여 감독이 양진아이고 하를 주연하는 현실적인 영화입니다. 영화 이름 스프링타이드처럼 마술적 사슬주의의 아픔은 사람을 도취시킵니다. 더 맞는 것은 지식한 느낌이다. 영화를 홍보했을 때 독일 심리학자 버터 헬링거의 말씀, 엄마와의 관계는 당신과 세계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3세 모녀의 운명은 이 말을 맞습니다. 주인공과 엄마는 다 불쌍한 사람이고 둘이 다 자기 엄마께서 상처를 받습니다. 다양한 것은 마술적 현실주의여서 딸과 주인공의 관계는 좀 친합니다. 이런 희망이라고 스프링타이드처럼 우리 마음속으로 돌아옵니다. 신우이고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내용을 좋아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